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대산전기학원에서 전기기기를 담당하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제1장 직류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기의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하였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권선법에는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중권과 파권. 자, 중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병렬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파권을 직렬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병렬 회로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병렬 회로수를 물어보면 자, 중권에서는 극수와 같다. 극수 P라고 쓰죠. 극수와 같다. 그리고 파권에서는 항상 2가 된다. 자, 불어시수를 물어봅니다. 불어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권은 극수와 같고 파권은 2와 같습니다. 자, 중권은 병렬권이라겠죠. 그래서 특징이 자, 중권의 특징은 대전류죠. 대전류. 대전류이면서 저전압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 파권은 반대입니다. 소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권입니다. 잘 나오고 있죠? 자, 병렬 회로수는 파권일 때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중권일 때는 극수와 같아집니다. 잘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균합선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균합선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균합선 중권일 때 필요하고 파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중권으로 하였을 때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맞죠? 불어시수는 2개입니다가 아니고 불어시수도 극수와 같습니다. 이번에 틀렸죠? 전압이 낮고 비교적 큰 전류가 필요합니다. 대전류 저전압에 쓴다. 균합선 접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균합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권과 파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타여자 발전기가 있다. 여자 전류 2A로 매분 600 회전할 때 120V의 기전력을 유기한다. 여자 전류를 2A 그대로 두고 매분 500 회전할 때는 유기 기전력이 얼마로 바뀔까요? 자, 우리 타여자 발전기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유기기전력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K 파이 N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자 전류가 지금 2A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자 전류를 그대로 쓴다 그러면 여자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기계 상수 K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기기전력은 그렇습니다. 회전수에 비례한 성질을 갖는다. 자, 특징이죠. 회전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회전수가 600이었는데 회전수로 500으로 줄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전력도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기전력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기전력이 120이었는데 그때 회전수는 600이었잖아요. 자, 이 회전수를 n-라 놓고 500으로 줄이면 그때 기전력 2-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우리가 비례식 정리를 이용해서 2-를 구하고 싶으면 n의 n 다시 곱하기 2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이 다시라는 이 기호가 위로 올라가면 비례입니다. 비례. 이 다시를 밑으로 내리면 반비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가 500이고요. 원래는 600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전력이 200이었기 때문에 120이니까 이걸 풀면은 정답이 나오겠네요. 100V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직육의 전기자 반작용.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뭐냐? 계자 전류가 자, 주자속이잖아요. 그죠? 주자속. 계자 전류가 주자속인데 전기자 권선은 유기기 전력을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유기기 전력이 발생을 하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 전기자 전류가 자속을 발생시킨단 말입니다. 전기자 전류가 결국은 자속을 발생시켜서 그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 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자속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주자속을 변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차자와 작용이나 감자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국 자속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전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중성축이 이동하는 현상, 정류가 불량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전기자 반작용이 됩니다. 자, 이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하는 효과는 보상권선보다 보국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틀린 걸 찾으라겠죠? 바로 이 보상권선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의 주 대책입니다. 요게. 자,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하는 데는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것이 주 대책이에요. 근데 보상권선보다 보국이 유리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자, 보국은요. 전기자 반작용 자체를 우리가 보상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전압 정류 현상으로 바로 정류 개선 체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상권선은 계자극면의 자속 분포를 수정할 수가 있다. 고속기나 부하 변화가 큰 직류기에는 보상권선이 적당하고 보국은 바로 밑에 전기자 권선에 의한 기자력을 상쇄시키는 역할로 약간의 전기자 반작용에 보상 효과가 있긴 하지만 보상권선보다 보국이 더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류 곡선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곡선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 리액턴스 전압 강화라는 것이 있어요. 리액턴스 전압 강화 LDT분의 자, DI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DI가 지금 전류의 변화가 IC 플러스에서 IC 마이너스 범위까지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LTC분의 EIC다. 이렇게 이제 리액턴스 전압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결국은 정류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류가 불량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액턴스 전압을 줄이는 것이 정류 개선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야 된다. 자,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걸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걸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인덕턴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요. 시간 요소를 늘릴 수 있는, 그죠? 주기를 키울 수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전류의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자. 자,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는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완만한 곡선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곡선 자체가 완만한 곡선을 찾아보면 네,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는 직선 종류, 그 다음에 정연파 모양을 그리고 있는 정연파 종류, 이 두 개의 곡선이 양호한 종류 곡선이 되는 거죠. 양호한 종류 곡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네, 직선 종류는 지금 D가 되는 거고 D, 그렇죠? 그 다음에 정연파 종류 곡선이 C가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종류 곡선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CD가 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직선 종류 곡선이나 또 하나는 정연파 종류 곡선이 양호한 종류다. 정연파 종류 곡선이 양호하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위로 이렇게 A 곡선과 B 곡선을 보니까 그렇죠?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부족 종류 곡선이라고 하고. 부족 종류. 그다음에 E하고 F 곡선 여기는 지금 과종류 곡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종류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렇죠. 후반부에서 브러쉬의 후반부에서 전류 변화가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과종류는 앞부분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그 부족 종류는 자 말기라고 합니다. 정류 말기, 정류 말기 또는 브러쉬 후반부. 후반부에서 바로 불꽃이 튄다. 불꽃 또는 아크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과종류는 어디서 발생하죠? 전반부죠, 전반부. 그래서 정류 초기나 또는 브러쉬 전반부에서 불꽃이 발생하다 그러면 과종류 곡선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양완 종류 곡선 그러면 직류 곡선하고 직선 종류죠. 여기 직선 종류입니다. 직선 종류하고 정연파 종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아주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전격 전압 100V, 전격 전류가 50A인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가 될까? 전기자 저항은 0.25옴, 계자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 무시하도록 합시다. 자,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공식을 적어보면 유기기 전력은 발전기니까 V 플러스 RA, IA. 자, 이렇게 적으시면은 유기기 전력의 공식 기본식이 나오는 거죠. 자, 단자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 100V를 줬고 플러스 전기자 저항입니다. 전기자 저항을 0.2로 줬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전격 전류를 50A로 줬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10V가 바로 유기기 전력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특성 곡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하 전류가 필요하고요. 부하 전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자 전압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리는 곡선이 외부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자, 이거 말고도요. 이제 계자 전류하고 유기기 전력 관계를 물어보는 곡선도 있죠.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을 물어보는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관계를 이용해서 그리는 곡선을 우리가 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 계자 전류와 유기기 전력이죠. 유기기 전력을 이용해서 그리는 곡선이 바로 무슨 곡선이다?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이니까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을 이용해서 그리는 곡선이다. 그 다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대의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필요한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직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 필요한 조건이 틀린 게 뭐냐? 딱 나오죠. 직류는 주파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주파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특징은 말 안 됩니다.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극성이 같아야 되며 외부 특성이 수하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하시고요.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에는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